100세 시대의 장수는 더 이상 축복만은 아닙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즐거운 100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시작해 볼까요? 1. 경제적 안정으로 비극을 예방하기.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방법.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하는 것은 안정적인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임대 수익, 연금, 투자 배당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부업은 노후에도 적은 노력으로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강연, 컨설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을 현금화하기 쉬운 형태로 유지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이런 소득원들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부터 이런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월별 예산을 설정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지나치게 비싼 취미나 외식을 줄이고 꼭 필요한 소비에만 집중하세요. 동시에 자산 관리는 전문가와 상담해 금융 상품을 활용하거나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투자를 하세요. 특히 고정비가 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거로 이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자금을 더 중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자산 관리는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로 위험 최소화하기.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는 것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부동산은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주식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은 경기 침체 시에도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제공해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자산의 가치 하락이나 경제 위기에도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건강한 신체로 장수를 축복으로 만들기.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 건강한 신체는 장수를 축복으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가벼운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기차게 유지하세요.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좋은 탄수화물을 고루 섭취하세요.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충분한 물 섭취와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이런 간단한 습관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검진 비용을 줄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검진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년 일정한 시기에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 건강을 지키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 해로워서 장기적으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호흡, 요가, 명상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 신체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관계와 교류로 외로움 극복하기.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 참여하기. 외로움은 노년기에 건강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 커뮤니티와 동호회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산책 동호회, 취미 활동 그룹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외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소소한 관계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감 유지하기. 가족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것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가족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면 유대감이 깊어지고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다만 서로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감정적인 지원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찬 사회적 삶 만들기. 노년기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활기찬 삶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네 모임, 취미 클래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세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삶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도와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즐거움을 크게 높여줍니다. 4.
자기 개발과 취미로 의미 있는 삶 찾기.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나이는 배움의 한계가 아닙니다. 노년기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강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유지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도 생깁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기.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찍기, 글쓰기, 악기 연주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새롭게 도전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창의적인 취미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주어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취미를 통해 느끼는 성취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룹 활동이 가능한 취미를 선택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찾고 즐기는 것은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는 삶의 보람. 봉사와 나눔은 노년기에 삶의 의미를 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정서적으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위한 음식 배달,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환경보호 활동 등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봉사는 2배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태도 바꾸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노년기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해 소소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보세요. 작은 산책,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일, 취미 활동 같은 사소한 일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자신을 인정하고 현재의 환경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는 노년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친절한 인사 한마디, 맑은 하늘 같은 작은 일들에 감사해보세요. 이런 습관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커집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기록하는 이 간단한 습관은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통해 삶의 기쁨 느끼기. 작은 성취는 노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거나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시작입니다. 이런 활동은 삶의 구조를 부여하고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취는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성취를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노년기의 비극적인 순간들도 희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여 큰 행복을 이루는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100세 시대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제적 안정, 건강관리, 관계 유지, 자기 개발, 긍정적인 마인드 5가지를 실천하며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가 100세 시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위한 비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억력이 가끔씩 깜빡거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이런 증상이 단순한 노화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가볍게 넘기거나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건강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5가지 건강 적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피곤함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성 피로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장 건강, 호르몬 변화, 혈액순환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철분 부족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낮 동안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 여성은 갱년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를 방치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량이 유지되어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쉽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피로를 줄이려면 커피나 인스턴트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스트레스는 피로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기력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통곡물, 견과류, 바나나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금치, 굴, 닭간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철분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어, 고등어, 들기름 같은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망증은 특정한 정보를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었다가 나중에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지고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의 변화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수정할 수 있지만 치매 초기에는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잘하던 요리를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길을 잃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격 변화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거나 사소한 일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뇌 건강을 관리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망증인지 치매 초기 증상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걱정된다면 지금부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 속에서 꾸준히 두뇌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느질,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글씨를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소통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친구나 가족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뇌 건강을 지키고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5분씩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영양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챙겨야 할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는 뇌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단에 이 음식을 꾸준히 포함시키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소화불량과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감소하면 음식물이 잘 분해되지 않고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섬유질 섭취 부족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운동 부족도 소화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면 장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가 더디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영양 흡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은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미, 고구마,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 운동이 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변이를 참지 않는 것입니다. 배변 신호가 오면 바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면 변비와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거나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멜라토닌 호르몬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서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밤늦게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뇌가 긴장한 상태로 유지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입니다. 특히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신경이 각성되어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수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실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으면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피하는 것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받아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동안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30분 정도의 산책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잠이 더 쉽게 옵니다. 일곱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 들어있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실천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숙면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의 말초 부위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저린 증상이 반복되면 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는 심혈관 질환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손발 저림이 더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도 원인이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리나 발끝이 자주 붓거나 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간단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저린다면 건강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신체 기능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손발 저림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지금부터 손발 저림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발 저림을 줄이려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손발을 마사지해 주는 것입니다. 가볍게 문지르거나 주물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가 정체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을 자주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손발이 자주 차가운 분들은 장갑이나 양말을 신어보세요.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여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과 뼈에 부담이 가해져 골절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면역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운동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천천히 몸을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힘이 길러지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상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은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10번씩 천천히 반복하면서 점차 횟수를 늘려보세요.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매일 10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70대 이후 나타나는 건강 적신호 5가지,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최근 들어 몸에서 이상 신호를 느끼신 적이 있나요? 피로감, 기억력 저하, 소화장애, 숙면 부족, 근육 감소 등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루틴을 지키거나
하루 10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노력이 쌓이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건강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6가지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습관이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동안 오래 앉아 있을수록 심장병, 당뇨,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칼로리 소모도 적어지고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세요. TV를 보면서라도 다리를 움직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더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집 안에서라도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걷는 습관이 있으면 무릎 관절이 강화되고 허리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낍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활동은 노년기의 근육 감소를 막아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가 어렵다면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더 자주 움직이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감소하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력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일어나고 걷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물병을 들고 가벼운 팔 운동을 하면 상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다리 근육을 유지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신체 활동이 자유롭고 에너지도 더욱 넘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5분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근육 감소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쌓이면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부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뿐만 아니라 빵, 과자, 음료에도 숨어 있는 당분이 많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는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맛을 내기 위해 나트륨 대신 허브, 레몬즙, 식초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짜거나 단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싱겁고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면서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다음으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근육 유지뿐만 아니라 면역력과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피로감을 더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이 포함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더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매 끼니
단백질을 조금씩 추가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균형 잡힌 식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노후에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 먹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유제품, 멸치, 시금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또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수면의 질이 나쁠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게 잠들면 수면 사이클이 깨지고 피로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해야 면역력이 유지되고 신체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늦게 자는 습관이 계속되면 낮 동안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유지되면 신체 회복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생활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잠을 잘 자야 낮 동안 활동할 때 활력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수면 패턴을 조절해 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깊은 수면을 취해야 뇌가 제대로 기능하고 인지 기능이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지 못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노인의 경우 치매 발생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낮 동안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졸림이 아니라 뇌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기억력 감퇴와 함께 우울증, 무기력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고 신체 활동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깊은 잠을 잘 자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면서 뇌 건강을 지켜보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큰 건강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이 건강의 기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숙면을 돕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숙면을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신경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독서나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을 돕지만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너무 무거운 식사를 하면 소화에 부담을 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숙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과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담배를 끊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노년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담배 속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성분은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담배는 폐 기능을 저하시켜 만성 폐질환, 기관지염,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담배 연기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치아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담배를 끊으면 한 달 만에도 폐 기능이 회복되고 심장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오랜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을 위해 니코틴 패치나 금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을 선언하면 심리적으로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담배를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담배를 줄이고 조금씩 금연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술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한두 잔 술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노년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과도한 음주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특히 과음하면 간 질환, 위장병,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밤새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는 하루 한 잔의 술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술을 줄이면 체중 관리가 더 쉬워지고 소화 기능도 개선됩니다. 술을 끊으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술을 줄이거나 끊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술을 조금씩 줄이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음주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활력 넘치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담배와 술을 대신할 건강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습관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건강 습관을 가지면 담배와 술을 끊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물을 마시거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이 생각날 때는 따뜻한 차나 건강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담배와 술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를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흡연과 음주 욕구가 줄어듭니다. 간단한 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술과 담배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방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변화를 기록하면서 금연과 절주 과정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담배와 술을 줄이고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큰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소화장애, 두통, 근육통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감과 불안감이 심해지고 생활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방치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만 바꿔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부정적인 감정은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수록 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함과 불안감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거나 짜증을 많이 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향상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좋은 기억을 떠올리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다.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웃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도 긍정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습관화하면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와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오랜 시간 화면을 바라보는 것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V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의 피로를 증가시키고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뇌 활동을 둔화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하다 보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동 부족으로 이어져 비만과 근육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와 목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미디어 사용은 사회적 관계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TV 시청 시간을 정해두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와 스마트폰에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눈의 피로가 쌓이고 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유지하려면 화면을 30분에서 1시간마다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면을 오래 볼 경우 중간중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 비타민어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근, 블루베리,
달걀, 시금치 같은 음식이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직접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이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단순한 오락보다는 유익한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지 말고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여러분은 눈 건강과 뇌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TV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두뇌 건강을 위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 TV와 스마트폰 대신 할 수 있는 건강한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V 시청 시간을 하루 2시간 이하로 줄이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째,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손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퍼즐 맞추기, 뜨개질 같은 활동이 두뇌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다섯째,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TV와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고 더 건강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이라도 TV와 스마트폰을 줄이고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작은 습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나쁜 습관을 버리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